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양평의 하얀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오래전 양평의 한 구석진 산자락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하얀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괴소문이 존재했다. 누군가는 가족이 참혹한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이 원래 묘지 위에 지어졌다고 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져 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일부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그 집을 탐험하러 갔다가 이상한 체험을 하곤 했다. 어느 누구도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느 날 용감한 5명의 청년이 그 집을 찾았다. 그들은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와 이 무서운 전설이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그들은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은 오래된 경첩 소리를 내면서도 쉽게 열렸다. 거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허물어진 가구, 벽에 그어져 있는 알 수 없는 낙서들, 그리고 지층 아래로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느낌이 그들 중 한 명을 사로잡았다. 우리 돌아가자. 뭔가 이상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설득하며 모험을 계속했다. 지하실은 음침하고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와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긁혀 있어서 알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이거 봐 라고 소리쳤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붙지 않아 쉽게 열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이상한 모양의 목각 인형과 고대 문자로 가득 찬 낡은 책이 있었다. 그들은 책을 읽을 수 없었기에 인형을 꺼내들었다. 인형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지하실 안에 있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그들은 황급히 손전등을 켜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잠기는 소리가 났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 있다면 제발 열어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들의 비명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점점 커지는 이상한 속삭임 소리였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들렸고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점점 두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한 친구가 손전등을 주변에 휘둘렀고 그 순간 한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였고 그들이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 인형 때문이야.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자. 그들은 불이 나게 인형을 상자에 돌려놓았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밖으로 나왔고 하얀 집을 뒤로 한 채 혼비백산으로 달아났다. 그 후로는 그 누구도 그 집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지역 주민들은 그 집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철거가 완료된 자리에서는 한밤중에 여전히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괴소문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 양평의 하얀 집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포는 젊은이들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양평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며 오기를 시험하고자 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한창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 포럼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 포럼은 소위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곳이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자연스럽게 여러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읽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유독 눈길을 끄는 한 게시글이 있었다. 제목은 숲 속의 목소리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주인공은 매일 혼자 걷기를 즐겼다. 마을 근처에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었고 그는 그 숲을 매우 사랑했다. 어느 날
주인공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숲속을 걷다가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로 들어선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발걸음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주인공은 조금씩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탓에 처음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를 보세요. 주인공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이 씩씩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몇 발짝 못 간 사이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무시하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주인공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무작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주인공은 어느 낯선 빈터에 도달했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목소리가 사라졌다.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본 주인공은 그곳의 풍경에 황홀해졌다.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한껏 예쁜 나비들이 그 위를 날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감이 씻긴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주인공이 등 뒤에서 갑자기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잡았다. 주인공은 얼어붙은 채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인간인 듯 보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짐승과 같은 형체의 존재가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붉게 이글거리는 눈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희미하게 드러나는 피의 흔적이 너무나 무서웠다. 주인공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 존재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해서 들려왔다. 미친 듯이 뛰어 결국 숲의 입구에 도달한 순간에야 주인공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몰려오는 공포를 간신히 추스르며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종종 밤이면 그 목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서움에 떨면서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로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다. 주인공은 결국 이 경험을 포럼에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숲속의 길을 잘못 들어서는 순간 그 존재가 틈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코 그 숲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나서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은 무거운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어구가 아니었으면 하는 어리석은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여전히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여기를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나는 항상 그렇듯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과 고요한 새벽의 정적 속에서 인터넷의 여러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글들을 읽었다. 그러다 우연히 공포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도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게시물에는 한여름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섬뜩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한 소녀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지연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연의 집이 있는 곳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옛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던 곳이었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그곳을 꺼려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 밤 지연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지연아, 지연아. 처음에는 자신을 놀리려는 친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것은 분명히 집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무서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지연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지만 얼굴은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그 순간 여인이 손을 뻗으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닫고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지연은 할머니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곳이 원래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곳이라며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할머니는 오래전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은 몇몇 사람들이 목격했으며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연은 더욱 무서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연도 점점 그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또다시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소리였다. 지연아, 나와 놀자. 지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따라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불을 켜고 밖을 내다보자 거기에는 그때 그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 지연은 불현듯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차가운 두려움이 그녀를 오염했다. 그 여인의 손을 잡았던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채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지연은 이성을 잃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 끝까지 달려가니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 그제야 지연은 그 여인이 아침 햇살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지연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여인의 꿈을 꾸었다. 매번 꿈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지연은 그 여인이 그곳에 영원히 갇혀 있었던 누군가의 영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던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로워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지연은 그 일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슬픈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을 때 지연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살던 마을의 그 집에서 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밤마다 창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했지만 그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신의 새로운 삶에서는 그저 하나의 오래된 전설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날 밤 지연은 어김없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하얀 여인이 되어 먼 곳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